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좋다고 외쳐대고 있는 전 회장입니다. 삼성전자. 저처럼 삼성전자 좋아하고 한 길만을 가는 사람 그렇게 많이 흔치 않을 겁니다. 흔치 않을 거예요. 요즘 뭐 배터리 쪽이나 2차전 쪽에 뭐 주구장창 떠드는 것도 있지만은 전 회장은 계속 삼성전자만 외쳐대고 있어요. 외쳐대고 있고 주가가 좀 빠지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뭐 그때가 또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왜냐 뭐 단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만 장기 투자하자. 그 목표, 다짐, 각오 꼭 실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5만전자, 6만전자. 더 좋은 기회는 지나갔지 벌써. 그때 참 내가 얘기를 했거든. 5만전자 깨질 때 4만전자 열심히 모았어야 하거든. 그때 모으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꽤 수익을 냈어요. 어느새 꽤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안정적이고 좀 믿음직한 그런 기업에다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 반도체를 은근히 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반도체는 깔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 반도체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스마트폰 들어가죠. 자동차에 들어가죠. 뭐 냉장고, 가전, TV, 스마트폰, 또 노트북, 요즘 서버, 이제 요즘은 서버 많이 들어 서버. 한때는 스마트폰 겁나게 팔려가지고 주가 올라갔지. 삼성전자. 이제부터 서버, 이제 서버에 많이 들어가니까 또 주가 또 올라가지. 이제 앞으로 뭐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겠지. 요즘 말하는 뭐 AI 쪽에, 그쪽에 관련된 기술, 뭐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율주행이면 또 전기차 쪽에도 반도체 많이 들어갑니다.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무궁무진. 무궁무진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저렇게 미국 애들이 개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견제하려고. 오히려 반도체 아주 중요하잖아. 군사 그 무기에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뭐 배터리 이야기도 하던데 배터리 중요하지만 배터리는 그 목숨을 걸진 않더라고. 보면은 미국 애들이 걸진 않아요. 배터리 쪽보다는 차라리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시총 큰 기업들은 다 반도체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짤 때 그래도 반도체는 꼭 넣으셔야 돼요. 뭐 배터리도 넣고 넣으십시오.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또 종목들 있나? 그리고 또 뭐 배당 관련된 그런 종목도 넣고 뭐 ETF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가지만 적절하게 하세요. 너무 몰빵만 하진 마세요. 저도 뭐 삼성 좋아하지만은 삼성 위에 ETF도 한다 했잖아요. ETF도 모으면 돼요. ETF 뭐 나스닥이나 뭐 S&P 좋죠. 뭐 반도체, 필라 아니 뭐 테크탑 10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쌀 때 해야 돼. 쌀 때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적게 하고 특히 우리 연금 계좌 이 연금 계좌에다 아주 듬뿍듬뿍 담아 놓으세요. 듬뿍듬뿍. 그래야 배당 소득세도 안 뛰더라고. 세액공제도 받고. 하여튼 요즘 반도체 시장 이제 조금씩 이제 들썩들썩 할 겁니다. 시끌벅적 할 거예요. 이제 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언급한 문장이 있었잖아. 지금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이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 제품 감산 공식 발표 문장 때문인 거예요. 지난해 그 하반기 아주 극악한 그런 불황에도 참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그리고 재차 강조를 했었어요. 삼성이. 그런데 끝내 감산선을 알렸습니다. 이 독보적인 메모리 1등 기업이 공급량을 줄인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막 들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네. 삼성이 반도체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 IT 시장 수요 그 부진 문제하고 향후 전망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감산 발표가 이제 지났으니까 발표 이제 하루 이틀 지났어요.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삼성은 어떤 공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산을 진행할까? 그리고 대체 의미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를 말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의 그 시장조사 업체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포스가 애들이 16일 날
그 16일 발표한 메모리 데이터를 뜯어보면 됩니다. 그 삼산 감산의 징후가 발견된 디램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인위적, 그리고 기술적 감산이라고 하죠. 인위적 감산, 기술적 감산. 이 단어를 잘 유심히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트렌드포스가 지난달 리포트에서 삼성의 올 2분기 전체 디램 생산력을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 한 9.25% 정도 줄어든 60만 8천 장으로 60만 8천 장으로 예측을 했어요. 60만 8천 장 여기 나와 있네요. 올해 2분기. 물론 트렌드포스는 지난 2월에 낸 리포트에서도 삼성의 생산량이 감소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톤이 다르다. 이들이 그 지난해 4분기 대비 2분기에 딱 2.5%만 감소할 거로 전망을 했는데 심지어 3분기가 되면은 지난해 생산량을 뚫고 올라타서 올 4분기에는 생산량이 70만 장이 70만 장을 돌파할 걸 예상을 했습니다. 한 달 상간에 너무 다른 분위기다. 그만큼 시황이 한 달 단위로 격변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그런 방증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3월 리포트 데이터로 돌아오면은 삼성은 총 6개 디램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가동 중에 있어요. 6개 디램 라인. 화성의 그 13, 15, 17하고 평택의 그 1, 2, 3 공장 6개인데 여기에 어떤 공장이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지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다. 우선 2003년에 3분기부터 가동된 그 13라인, 13라인. 여기에 그 디램 생산 규모가 월 6만 장에서 이제 4만 장으로 줄어요. 4만 장으로 줄고, 2006년 운영을 시작한 15라인 생산량은 20만 장에서 18만 장으로 감소를 하죠. 18만 장으로 감소를 했고, 하반기는 16만 장까지 쪼그라든다. 2015년 문을 연 17라인하고 2018년 준공된 평택 1공장도 생산 규모가 줄고 비교적 그 최신 공장인 평택 2상 공장만 지난해 대비 생산 라인 생산 능력이 늘거나 변화가 크지 않는 모습이네요. 이 표를 보면서 공급량 감축의 한 방법인 인위적인 감산을 이야기해 보면은 인위적인 감산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예 웨이퍼를 디램 생산 라인으로 집어넣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 웨이퍼를 아예 투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생산되는 디램이 줄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 웨이퍼 투입 감축은 주로 옛날 디램 공장에서 진행하는데 이온이 많이 남지 않는 디램 웨이퍼부터 차근차근 투입량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구축된 공장들보다 그 10나노급에서 1세대에서 3세대의 그 디램이 주로 만들어지고 있는 13, 15 평택 1공장에서 감산폭이 크다. 그게 주요 이유다. 이미 감산을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던 국내 양대 디램 기업 하이닉스도 비슷한 그 형태의 방법을 이제 취했다고 하네요. 비교적 저수익성 디램 공장 라인이 있는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인위적인 감산을 먼저 진행하면서 타이트한 공급량을 줄여나간 그런 이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 이제 디램 생산력이 늘어나고 있는 평택 2공장과 3공장, 2공장과 3공장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EUV다. EUV. 이 디램 제조 중에 다수 레이어층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을 한다는 거야. EUV 노광을 적용한다. 그 평택의 2공장하고 이 3공장에는 최신 14나노, 12나노급 그 디램이 생산되는데 평택 2공장 바로 옆에 삼성전자 최신 EUV 전용 라인 V2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두 공장의 증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술적인 감산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 있죠. 들어간 그 메모리를 최우선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 통상 기술 난이도가 높은 최신 메모리일수록 더 많은 공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로를 더욱 얇고 반듯하게 동일한 자리에 더 많은 그 트랜지스터를 분량 없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때 자연스럽게 제조 소요 시간하고 즉 TAT라고 하네요. Turn Around Time. 이게 훨씬 늘어난다. 근데 이게 공급 부족 상황일 때는 고민거리겠는데 오히려 불황의 시기에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공장의 제조 회전율까지 낮아지면서 같은 시간 동안 더 소량의 칩을 양산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신 메모리일수록 그 칩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커진다. 한 개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개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급격한 생산 설비 증설이 없는 한 시장에 나오는 칩 수도 감소를 한다. 칩이 커지는 감소를 하는 거야. 예컨대 최근 유행인 DDR5 D램, 기존의 DDR4 규격 제품과 달리 오류 정정 코드 ECC 이 회로를 D램 칩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D램 칩 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이유기 때문에 칩 면적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서 기존 라인 공정의 업그레이드로 그런 가동되던 라인을 잠깐 세우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감산 효과도 간과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 트렌드포스의 장표를 보면은 1월 리포트 때보다 12나노급 1A D램하고 14나노 D램 생산 비율을 10나노 1세대에서 3세대 제품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술의 그 진보로 최첨단 프리미엄 칩 생산량을 늘려나가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 같은 감산의 시대에 이런 기술적이고 시간적인 요소마저 그 감산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그 부분의 공급량 그 감축을 고려하면은 그 감산의 범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고 인위적이고 기술적인 감산을 더한 그 의미 있는 수준의 감산이라는 게 기존 대비 한 최대한 15%까지 칩 생산량을 줄인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삼성은 그래요. 삼성전자는 그날 발표할 때 필수 클린룸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필수 클린룸. 그 단기적으로 감산을 하더라도 중장기 수요를 위한 그 자금 투자는 계속할 것이라는 이야기고 특히 클린룸, 이 클린룸 확보를 언급한 부분인데 이게 평택 4공장하고 앞으로 건립하게 될 5공장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 그 설비의 뼈대를 최대한 차질 없이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거예요. 또 기본적인 인프라에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반도체 장비 투자에도 아직까지는 애초 계획과 큰 변동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업계의 그 복수 전환도 들려온다고 해요.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투자 기조는 유지한다는 이야기고 연초에 삼성은 평택 3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D램 그리고 파운드리 생산량을 월 약 10만 장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삼성은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45%네요. 45%, 낸드 플래시 34% 정도 점유율을 차지한 우리 1등 업체예요. 1등 세계 업체인데 하여튼 생산량 조절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 상당한 큰 파급 효과를 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줄 것 같아요. 하여튼 절대적인 수요 부족 현상이 삼성의 공급량 조절로 인해서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하락세 역시 뭐 상대적으로 좀 만만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반도체 시장의 반등 여부는 올해 반도체판의 최대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산을 통해서 이제는 주가는 반등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빠질 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빠질 수는 없고 이제 바닥 졌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뭐 급격히 올라가느냐 완만하게 올라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삼성전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좀 어렵고 좀 힘든 기간 다 누구나 옵니다. 오니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 열심히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10만 전자 할 때 그때 매도하시고 그때 차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아주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끝까지 가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차익 실현하고 싶은 분들은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보면 그 본전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본전이 올 겁니다. 이제 본전 통과하고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 구간이 올 거야. 그때 가서 과감 없이 매도하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탈출되니까 좀만 참아봅시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오후 시간.